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테마 27번 부동산 조세 정책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은 무조건 단계별 조세만 정리하셔도 요즘은 될 것 같아요. 취득할 때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보유할 때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처분할 때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셔서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단계별로 내는 세금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살짝 시험에서는 안 나오긴 한데 그래서 간단하게 볼 겁니다. 조세 기착, 경제적 순손실, 양도소득세 중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의 토지 단일세론. 그래서 1번 쪽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2번부터는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부터 정리를 하면, 자, 일단 취득할 때 내는 국세는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보유할 때 내는 국세는 취득세, 지방세는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보유할 때 내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분할 때는 국세만 기억하셔도 돼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두 개요. 두 개는 과세 기준일.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6월 1일이다. 6월 30일 아니에요. 6월 1일 하나 기억하시고, 지방세는 취등제밖에 없어요. 취등제. 무슨 제? 취등제. 취등제, 지방세, 나머지 다 국세 이렇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부동산 학 공부하실 때는요. 그 외에도 지방세가 몇 개 있습니다만은 됐고, 취등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지방세고 나머지는 다 국세다. 참고로 몇 가지만 더 소개드리면, 종합토지세요. 종합토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종부세는 있고 종토세는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가납부 방식입니다. 부가납부 방식. 부가납부 방식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방식이냐면 신고납부 방식이에요. 신고납부 방식.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얘들만 부가납부 방식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금들은요, 우리 비례세가 아니라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라는 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우리 왜 부가가치세 10% 이런 것들은 같은 세율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지방소득세 10% 이런 것들은 동일 세율입니다만은, 그걸 제외한 거의 모든 세금,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대부분의 세금은 뭐로 되어 있다? 누진세. 누진세라는 것은 차등비율의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한 경제주체에서 다른 경제주체로 세금이 떠넘겨지는 현상을 전가 또는 귀착이라고 하는데, 세금은 누가 내냐면 비탄력적인 사람이 내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많이 내고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많이 냅니다. 탄력적이면 다른 놈이 내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바꿉니다. 공급자가 많이 내고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다른 놈이 냅니다. 수요자가 많이 내요.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그 사람이 내고요. 그 사람이 탄력적일 때는 다른 사람이 많이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똑같습니다. 탄력적이면 다른 사람이 많이 내는데, 완전 탄력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전부 낸다라고만 수정하시면 되고요. 완전 비탄력이란 말이 나오면요, 그 사람이 전부 낸다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8개밖에 안 되니까 비탄력은 고놈, 탄력이면 다른 놈, 완전히 붙으면 전부,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건너뛰고 거래세가 인상됩니다. 자, 거래세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세금만큼 인상되기 때문에 소비자 영향가 줄고요.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세금 내는 만큼 까고 받기 때문에 생산자 영향가 더 줄어요. 이때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경제적 순손실은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났을 때 생기는 손해입니다.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장을 했을 때, 떠났을 때 발생하는 손해액.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나면 손해액이 발생하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수요든지 공급이든지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라는 것은 두 사람이 다 하는 거니까. 탄력적일수록 사람들이 시장을 많이 떠나요. 많이.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요. 비탄력적이면 수요자나 공급자들이 적게 떠나게 됩니다. 쓸데가 없네. 적게 떠나게 됩니다. 적게 떠나면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지게 되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안 떠나거든요. 순손실이 없어지는데, 그건 됐고, 탄력적일 때
많이 떠나서 순손실이 커지고, 비탄력적이면 조금 떠나서 떠난다는 표현을 꼭 좀 기억하세요. 손실액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정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라고 나오면요, 주택공급 동결 효과가 발생을 해요. 공급이 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세 되면 사람들이 처분을 기피하는 거예요. 기피라는 것은 처분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오니까 공급이 준다. 오히려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의 토지 단일세로는요, 지대 수입만 100% 증세하면 고수입만으로 재정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수입 말고 나머지 조세들은 모두 철폐하자. 세금을 하나로 통일하자. 뭐예요? 지대 수입으로. 요걸 갖다가 우리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라고 한다 정도만 가볍게 한번 터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조세 중립성. 조세 중립성은요, 조세가 시장 실패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실패가 뭐였지? 시장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 조세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시장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참고하시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게 되면 처분을 기피하거든요. 왜냐면 양도만 안 하면 안 내도 되니까. 그러면 시장에 공급이 감소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공급이 감소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보유기간이 늘어나게 되겠지. 처분을 기피하니까. 조세의 사실상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기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하는 거 맞고요. 양도세가 부과가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참 좋았는데 지방세이다. 여러분들 지방세는요, 취등재만 있습니다. 취등재.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여기서는 재산세가 보유세고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세는 맞지만 지방세는 아니죠. 취등재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지방세이기 때문에 답은 5번. 아주 난이도 핫짜리 문제. 이거 최근 출제 경향들은 전부 다 단계별 조세에서 다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6회 때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자, 가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비례란 말은 지우셔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비례 지우고. 자, 주어졌습니다. 누가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죠. 더 커지는 거 맞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다른 놈. 누가? 수요자가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도 맞습니다.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지불 금액이 상승함으로 소비자 잉여도 감소되고요. 공급자가 받는 금액이 하락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도 감소되게 됩니다. 근데 거래세가 인상되면 세수입 증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나버리면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는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발생할 수 있다 또는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3번.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양도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취등재 빼고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빼고는 다 국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다. 좋습니다. 취등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부과된다. 상속은 취득이 맞는데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가 되죠.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가 된다. 종부세는 보유 단계가 맞는데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가 되죠. 그래서 이거 재산세라는 단어하고요, 증여세라는 단어를 바꾸셔야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누구 옳고요? 기역, 니은 옳고 디귿, 니을 틀리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4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 내는 국세부터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거 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오늘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보유 단계에서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재산세.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양도소득세가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에 종합부동산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에 종합부동산세가 들어가야 되고요. 미음에 재산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재산세.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맞는 건, 만족하는 건 1번하고 3번이고요. 자, 기억에 들어가야 될 게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거니까, 이것도 맞네, 그죠? 그 다음에 리을에서 결판이 나겠네. 리을,
리을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네. 취득세가 들어가면 안 되지. 국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가 들어가야 되지. 이건 틀렸고, 요게 맞네, 그죠? 우리 리을에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 개짜리 먼저 찾고요. 지문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2개짜리, 3개짜리 있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케이. 출제 예상 문제, 3문제만 한번 풀어볼 건데요. 먼저 1번. 부가가치세와 등록면허세는 국세다. 취등제는 지방세라 그랬죠? 등록면허세, 지방세 삭제. 재산세와 상속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다. 상속세는 신고하는데요. 재산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가납부 방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과돼 줍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부가납부 방식. 증여세와 재산세는 보유단계에서 부과가 된다. 증여세 때문에 틀립니다. 재산세만 보유단계에서 부과가 되고요. 증여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가 되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몇 가지 세금 빼놓고는요. 대부분 누진세입니다. 누진세는요. 차등 비율의 세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문제 답은 리을 혼자만.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2번.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재산세가 부과되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요가 감소되고요. 두 번째는 공급도 감소됩니다. 이거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잘 안 나오니까. 자, 수요가 감소되는 이유는 재산세의 일부를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오르거든요. 그럼 수요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재산세를 맞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조세를 전가시켜버리면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수요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준다. 두 번째는 공급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공급자는 임대주택이 더 이상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재산세를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재산세 내는 만큼 어쨌든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니까 공급법칙에 따라서 공급도 줍니다. 재산세 부과되면 수요 공급 둘 다 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세 낮추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되게 되겠죠. 당연히 증가됩니다. 3번. 주택공급 동결효과라는 것은 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처분을 기피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되는 거다. 예, 맞습니다. 주택공급 동결효과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기피하면서 공급이 감소되는 것을 말하는 거 맞아요. 답은 4번이고요. 이 무한대란 말이 뭐냐면 완전 탄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구매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한다 또는 수요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수요자 전부.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 전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완전 탄력적일 때는 반대로. 완전 탄력적일 때는 반대로 수요자가 전부 부담한다. 구매자가 전부 부담하는 거지. 소유자는 공급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자, 주택 구입에 필요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변화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 커지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집니다. 오케이.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도 감소. 공급자가 지불받는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래세가 인상이 되어버리면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나서 발생하는 손해액. 시장을 떠나서 발생하는 손해액.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순손실은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안 떠나 얻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떨 때 커지냐면요. 많이 떠날 때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많이 떠나서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많이 떠날 때 순손실이 커지는 거거든.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고 답은 5번입니다. 결론만 한 번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나서 생기는 손해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이어서 수요든지 공급이든지 관계없어요. 탄력적일 때 많이 떠나서 순손실은 커지는 거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적게 떠나기 때문에 순손실은 작아지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조세 정책. 그럼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그 유명한 부동산 투자론으로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